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아틀란타 집의 신, 집신 써니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제가 항상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어떤 타주 손님이 연락하셔가지고 항상 써니우씨는 좋다고 하는데 진짜 그러냐고. 자기는 애틀란타에 갔을 때 일주일 내내 비가 왔었대요. 비가 와도 좋던데 뭘. 여러분 하여간 오늘은 좋아요. 적당히 습하고 적당히 해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요 타주에서 얼마 전에 손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캔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당신네 집이 너무 안 팔리고 사업체가 오퍼 들어왔던 게 안 됐대요. 그래서 저한테 써니를 보러 가야 되는데 막 얘기하셔서 몇 분이 사실은 캔슬하셨어. 용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전해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어요. 사실 요즘에 이자율 때문에 살려는 사람이나 팔려는 사람이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 선유 채널을 구독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쟤는 항상 지금 사란다 그러죠. 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준비되셨으면 집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손님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저희 손님이 얼마 전에 데큘라 지역이 있어요. 데큘라 지역에서 집을 내놓으셨는데요. 코로나 중간에 계속 자기 옆집이 50만, 52만에 팔리셨대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내놨는데 3개월째 안 팔리는데 저는 사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면을 여러분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자율이요 5%대예요. 딱 5%입니다. 저희 손님이 어제 프리 어프로브를 받았는데 딱 5%. 뒤에 그냥 점 땡땡도 없고 딱 5%를 받으셨어요. 근데 5%대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미국 역사상 가장 인도 미들입니다. 중간치예요. 높은 게 아니고요. 내년은 이자율이 반드시 더 오를 거라고 연준에서 이미 그죠? 금리 인상을 발표해 놓고 확정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걸 여러분이 항상 아실 거예요. 근데 집값은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집값은 안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보시는 진로나 이런 걸 보면 집값이 떨어져 있어요. 오버프라이스에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손님이 집을 사실 때도 여전히 좋은 집들은요 오퍼를 4-5개 받기 때문에 하이어스트 베스트라고 다시 카운터백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상황을요 좀 너무 비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엔 낙관적으로 볼 일이 더 많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떤 집이 내가 좋은 집인가, 어떤 집이 나한테 필요한 집인가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에 사시나 봐요. 저한테 전화하신 이유는 너무 행복한데 써니유 씨가 집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했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집을 사볼까 하고 연락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이 있으면 더 행복해요. 맞아요, 여러분. 집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집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대단해. 칭찬합니다. 그러나 집이 있으면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는 건 사실은 확실해요. 제가 집이 있어야 된다 이제 많이 얘기하지만 나에 맞는 집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나 새 집 좋아하잖아요. 저도 새 집 좋아요. 나도 새 거가 좋다고. 그런데 새 집이 멀리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한인 상권 있는 데 있다 보면요, 땅이 비싸니까 뭐 스퀘어핏도 작고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러나 뭐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은 한인 상권에 가까운 게 좋지만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학군이 좋다면 옆으로 흩어져서 나가잖아요. 사실 위치에 따라서 10만에서 20만의 집값이 차이가 납니다. 저도 사실 새 집 가서 마루홈을 찍고 또 얼마부터 시작해요 그러지만 항상 마음 필링은 사실 조금 필링 나빠. 왜냐면은 이렇게 40만 시작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광고를 드렸는데 플로어 플랫만 40이에요. 거기다 뭐가 있습니까? 랏 프리미엄이 비싼 건 20만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에이전트한테 물어본 다음에 조금 실망했어요. 아니 낙담했어. 나같이 긍정 마인드가 풀리 찬 저도요, 낙담할 만큼 아무렇지도 않게 그럼 왜 40만 시작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말했더니 자기도 뭐 방법이 없죠.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새 집 산다고 그래서 얼마 시작이라고 이제 저도 말하고 많은 에이전이 말하잖아요. 거기에 10만에서 15만, 많게는 20만 이상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이 저는 꼭 말해주고 싶어. 왜냐면 너무 실망하시더라고. 그리고 위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요, 원격 조정 이제 집에서 일하잖아요. 그 쇼핑도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치 선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좀 넓은 집을 원해. 그러면 좀 가세요. 좀 가시고, 그리고 내가 업그레이드 할 부분 있잖아요. 빌더가 업그레이드 한 마드룸을 보면요. 너무 이뻐. 진짜 너무 이쁘잖아. 그거 쫓아다가 어떻게 돼? 가랑이 찢어지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을 사실 때 있잖아요. 위치나 가격이나 교통, 또 도로 상황이나 또 몸이 편찮으시거나 연세 드신 분들은 병원하고의 거리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 집을 해야 되나, 기존 집을 해야 되나. 근데 모든 걸 더 맞춰서 저는 집을 살 때요. 산수 있죠? 산수, 매스. 산수하고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은 매스를 못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프리 어프로브 나왔으니까 그 금액에 풀리 사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죠. 어떤 분은 그거보다 더 오버해서 자기의 파켓머니를 넣어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올바른 에이전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시겠지만, 산수에 플러스 분수를 제가 더한 이유는요, 집이 본인 생활 반경에서 필요 없는 걸 사셔서 집을 팔 때 곤욕을 치르는 손님이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요. 두 분이 사시는데요. 노부부 두 분이 사세요. 한 분은 또 편찮으시니까 렌치를 찾다 못 찾으셔가지고 1층에 안방이 있고 2층에 방이 3개 있는 플랜을 하셨어요. 오래된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을 사시면서 에이전이 이제 그 집을 권한 이유가 있는데, 이분이 살다 보니까 2층에 안 올라가니까 1층에 안방이 있으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1층에 안방이 크고 욕실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1층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요. 작아.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자녀분이 와서 2층에 이제 언젠가 살 거야. 언젠가 애들이 올 거야. 어느 세월에 와. 애들 부모님 보러 그렇게 자주 안 와요. 다 바빠요. 그러니까 2층은 그냥 죽어진 공간으로 있다 보니까 2층에 먼지만 쌓이고, 그 집이 사실은 그 공간이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50만 원을 주고 샀는데 2층이 30만이면 20만만 쓰는 거야.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손님들께서 집을 사실 때 그게 사서 내가 쓰면 되지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게 팔 때도 문제가 된다란 말이에요. 2층을 하나도 꾸며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2층을 그냥 뭐 스토리지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가든을 신경 안 쓰시는 분이 많아요. 엑스트라로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미쿡 집은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가든이잖아요. 가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은 가장 메인은요, 이자율이 오르고 집이 뭐 어떻고 경제가 어떻다고 해도요, 여러분 애틀라나에서요, 미 전역을 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애틀라나에서 여전히 집값은요,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어떤 집은 떨어졌는데요, 그러시는 분 계세요. 그 집 가보세요. 원래 오버프라이스로 나온 집이에요. 정말 좋은 집들은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3, 4개씩 오퍼를 받는 게 에버리지고요. 거기에서도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더 받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써니유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리마들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리마들은 어디까지 해야 되냐? 내 집을 팔아야지 집을, 새 집을 사고 싶은데,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저는 리마들의 첫째는요, 지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지붕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지붕은 지붕 회사에 전화해서요, 당신이 가입하신 집보험사에서, 그러니까 지붕 컴퍼니가요, 집보험사에 클레임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막 전화했는데 보험회사가 전화 안 되고, 힘들지. 그거 그 루핑 컴퍼니가요, 다 대신해 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페인트입니다. 집 안, 집 밖. 페인트는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죠? 바닥이죠. 바닥 공사. 플로어링을 하셔야 되는데, 카펫을 할지, 마루를 할지, LVP를 할지, EVP를 할지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당신 버짓이에요. 내가 10만 원을 들였는데 10만 원을 못 받는다면 집값에요. 뭐하러 합니까? 그죠?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내가 살아야죠. 내가 팔집이에요. 팔집은 더 이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옛날처럼 머티리얼이나 인건비가 싸지 않기 때문에요. 물론 많은 분들이 집을 팔려고 하실 때 저희 같은 에이전트한테 많은 그 리마들에 대한 그 어드바이스를 구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 알고 계시는 에이전트들이 잘못 주셔서 그거대로 가셨다간 집값에서 하나도 못 뽑아요, 여러분. 내 버짓을 반드시 생각하세요. 산수와 분수를 생각하셔서 리마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지하실을 꾸미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가 들까요? 스퀘어피당 얼마인가요? 많이 물어봐요. 근데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지하실을요, 공사하시는 컨스트럭션이 있잖아요. 카운티에 신고해서 퍼밋을 받아서 하는 경우, 그러면 퍼블릭 레코드에 올라가요.
지하실에 어느 정도 스퀘어핏이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카운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늘어난 거에 대해서 집 밸류가 올라가죠. 공식적으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넥스트 이어에 재산세가 겁나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지하실 꾸미는 거에 대해서 퍼밋을 받지 않으시고 그냥 당신이 컨스트럭션을 하이어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찾아볼 때 어떻게 나와요? 오너 레코드라고 나오죠. 퍼블릭 그 레코드가 아니라 오너 레코드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카운티에서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텍스에 대한 거를 이렇게 받지는 않지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손님을 만났는데 저희 손님이 지하실을 피니시해 놓으셨는데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퍼밋 없이 그냥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러 온 바이어가요, 그거를 처음에 못 봤나 봐요. 나중에 우리가 오너 사이즈라고 그러고 퍼블릭 스퀘어는 이만큼이라고 말하니까 스퀘어 핏은 안 사시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퍼밋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엄청 잘해 놓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에이전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합법적인 세금을 내고 합법적인 스퀘어핏에 내 집값이 합법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너무 이쁘고 좋지만 그게 레코드 안 된 그 스퀘어핏이라서 자기는 포기한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이제는 지하실을 꾸미거나 리마들 하시는 분들한테 꼭 그 얘기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집 밖에 꾸미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 퍼밋이 필요하죠. HOA 퍼밋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 손님 하나가 얼마 전에 우리는 HOA 없어! 그래가지고요, 마음대로 뒤에 자기 땅을요, 덱도 만들고 썬룸도 만들고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거의 다 만들었을 때 카운이 시청에서요 직원이 나왔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사실 꾸며놓은지 몰랐고요. 그 얘기를 하셔서요, 제가 이제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셰리프가 하는 말이 HOA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HOA 없는 집에 가서 난 내 땅 충분히 인조하고 살 거야. 옆집이 신고를 했더라고. 소음 때문에 처음에 신고하다가 그게 너무 길어지니까 신고를 하니까 셰리프도 이제 집중해서 받겠죠. 사실 HOA가 없다고 바깥을 마음대로 하라는 데가 있는가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 운이 나쁘시면 90% 완성한 덱을 아니면 썬룸을요, 부셔야 됩니다. 다시 퍼밋을 받고 다시 프로세스를 똑같이 지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경험한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생길 거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 안은 에브리디즈 집 오너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신고한 거에 따라서 다르고요. 집 밖도 HOA가 없다고 해서 맘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타주에서 온 너무나 감사한 손님을 만났는데, 그 손님이 저한테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집을, 너무나 좋은 집을 사고 싶대요. 너무나 좋은 집은 사실 많죠. 근데 비싸대요. 그럼 자기가 가진 버짓 있잖아요. 산수와 분수에 맞춰서 사야 되는 그만큼이 얼마큼이냐고 말하시면서 애틀랜타 생활비를 저한테 뽑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활 수준도 다 다른데 어떻게 뽑냐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써니 씨가 볼 때 보통 사는 사람의 생활비를 뽑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해했어요. 처음으로 제가요, 뭐 인슈런스 이런 차값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렇게 제가 해봤는데 생활비가 솔찬히 나오더라고요. 생활비가 비싸요. 요즘에는 그로서리에서 시장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음식 다 해놓은 걸 사 먹는 게 더 싸다더라, 이런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많은데요, 인플레이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있어도요, 저희는 집을 사야 합니다. 궁금하시면 아무 때나 연락을 주셔도 돼요. 준비되셨는데 더 기다리면 집값이 싸질 거야 라고 그래서 잘못된 인포메이션으로요, 여러분의 지금의 그 퀄리파이 된 그거를 루즈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2년 텍스복을 보잖아요. 노닥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나 텍스보고 없어요. 그럼 7%대를 받으세요. 그러고 나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언젠가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가요. 그때 리파이낸싱 받으시면 돼요. 지금 사실 수 있으면 준비하셔서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조지아에 집주인 걸 쫙 보면 코리안이 자기 집을 가진, 디드를 가진 분이 많은 그날까지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애틀란타에 한국 사람들을 많이 유치해서요. 여기에 한국인이 미국이라면 조지아, 애틀란타에 한국인이 가장 많지, 가장 잘 살지 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아는 그날까지 열심히 부동산 에이전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한 것을 밀고 나가세요. 그 일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집신 써니였어요. Bye. See you later.